관리번호 10번 수업 실현 시작하겠습니다. 자, 하나하나의 배움이 모여서 지식이라는 큰 성장을 이루는 수학 수업 시간이 시작되었어요. 자, 쉬는 시간에 다들 활동지 혹시 받았을까요? 안 받은 친구도 있다면 손 한번 들어볼게요. 네, 활동지 다들 잘 받은 것 같네요. 그러면 활동지 1페이지 한번 펼쳐보도록 할게요. 1페이지 보면은 개념 떠올리기 시간을 선생님이 준비했어요. 자, 지난 시간에 어떤 걸 배웠는지 이제 각자 적어보고 또 나눠볼 시간인데요. 혹시 기억나는 친구 있을까요? 우리 저기 진호가 선생님 저희요 원 위에 점이 이렇게 x1과 y1이 주어졌을 때 원의 방정식이 이렇게 해당되었을 때 접선의 방정식이 무엇인지를 배웠어요 라고 자신있게 말해줬어요. 자, 그러면 이때 접선의 방정식 어떻게 나왔는지 혹시 기억할까요? 친구들이 지금 자신있게 말해주는데 원위의 점 x1, y1을 이용해서 이렇게 x1 곱하기 x 그리고 y1 곱하기 y는 r의 제곱이다 라는 것으로 접선의 방정식을 배웠다고 말을 해줬습니다. 네, 좋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오늘 지난 시간에 배웠던 이 개념을 잘 떠올려 보면서 오늘의 학습 목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학습 목표 보면은 뭐라고 적혀 있죠? 자, 다 같이 한번 크게 외쳐보도록 합시다. 네, 원의 접선의 방정식을 활용하는 문제를 풀 수 있다라고 잘 적혀 있네요. 자, 그렇다면 이러한 이 개념을 잘 이용해서 어떻게 문제에 이 개념을 활용할 수 있는지 다 같이 한번 열심히 배워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이제 활동지 2페이지 한번 살펴볼게요. 선생님이 탐구 쏙쏙 시간으로 친구들과 문제를 풀어보려고 준비를 해놨습니다. 자, 그 활동지 2페이지에 적혀있는 그 문제를 PPT에도 크게 한번 띄워놔 봤으니까 짝꿍과 같이 이 문제를 어떻게 풀 수 있을지 지난 시간에 이 접선의 방정식 개념을 떠올려 보면서 잠시 5분 정도 생각해보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자, 시작! 자, 친구들 지금 짝꿍과 같이 얘기하는 소리가 잘 들리고 있는데 네, 좀 더 열심히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충분한 시간 가졌을까요? 더 필요한 친구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볼게요. 네, 다들 충분한 시간 가졌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오늘 풀어볼 이 문제, PPT에도 있는 이 문제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죠? 네, 점 4,0이라는 것을 지나면서 이때 원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4인 이 원에 대한 접선의 방정식이 뭐지? 라는 문제가 지금 적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짝꿍과 얘기 나눴던 거 선생님과 나눠볼 우리 용기 있는 친구 있을까요? 우리 미나가 선생님 저 짝꿍과 얘기했던 거 나눠보고 싶어요 라고 합니다. 네, 우리 미나 얘기 한번 잘 경청해 보도록 할게요. 자, 친구들 미나 이야기 잘 들었나요? 자, 미나가 뭐라고 했죠? 네, 미나가 선생님 저는 이 개념을 떠올려서요 이 점 4,0을 지난다는 걸 생각해서 이렇게 x1이 4 그리고 곱하기 x 더하기 y1이 0이라서 0 곱하기 y는 4다 라고 해서 이때 답이 저는 4x는 4 그래서 이렇게 4를 나눠줘서 결과적으로 x는 1이라는 답을 얻었어요 라고 말을 해줬습니다. 자, 혹시 동의하는 친구들 있을까요? 다들 갸우뚱갸우뚱 하는데 우리 미나에 대한 풀이를 잘 살펴보게 되면 우리 미나도 개념을 적용해 준 건 아주 좋았지만 어떤 부분에 실수가 있었냐면 이 A라는 점이 어디에 위치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의 실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PPT에 우리 해당되는 이 문제에 대한 그림을 이렇게 그려봤습니다. 자, 보게 되면 A가 어디에 위치해 있죠?
미나가 맞네요 선생님. A가 이렇게 원 위에 있는 게 아니라 여기 밖에 있네요 라고 말을 해줬어요. 맞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밖에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이 개념을 이용한다면 어떻게 볼 수 있을지 혹시 짝꿍과 얘기 나눴던 친구 있을까요? 우리 대성이가 선생님 저는요 이렇게 원 밖에 있다는 걸 생각해서 과연 이 개념을 사용한다면 어떻게 하지 좋을지 짝꿍과 얘기를 해보니까 원 위에 임의의 점을 생각해줘야 될 것 같다는 결론을 얻었어요 라고 했습니다. 네. 그래서 대성이 어떻게 했죠? 보니까 대성이의 발표를 잘 들어보니까 일단은 이렇게 접선의 방정식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봤대요. 그리고 원 위에 있는 점이 뭔지 모르니까 이렇게 x1, y1이라는 것으로 한번 적어봐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성이 어떻게 풀었죠? 네, 우리 대성이는 이렇게 원 위의 점을 생각을 해줘서 x1 곱하기 x 더하기 그리고 y1 곱하기 y는 4라는 것을 일단 식을 사용을 했대요. 그 다음에 이 b가 원 위에 있는 점이다 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이 원에 대한 방정식에 대입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x1 제곱 더하기 y1이 4라는 결과를 얻었다고 해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어떻게 풀었냐면 이 마지막 이 A라는 게 여기서 접선 위를 지나고 있기 때문에 이 A를 여기다 대입해줘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대입을 해주면 4x1은 4라는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이때 x1이 1이다 라는 답을 내어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x1은 바로 어디에 해당하죠 친구들? 맞아요. 여기 원 위에 해당하는 점이기 때문에 이 원의 방정식에 대입을 해주면 뭘 얻을 수 있다? 맞습니다. 이렇게 y1에 대한 결과값을 얻을 수 있겠죠? 그래서 대입을 해주게 되면 이렇게 1 더하기 y제곱이 4가 나와야 해서 y1 제곱은 3이 되기 때문에 y1은 풀마 루트 3이 된다는 걸 우리 친구들 확인해 볼 수 있었을 겁니다.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접선의 방정식은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네, 우리 지금 이렇게 x1이 1이라는 걸 구해줬고 또 y1이 이렇게 풀마 루트 3이라는 걸 구해줬기 때문에 이 개념을 적용을 해준다면 우리는 답을 x 더하기 풀마 루트 3 y는 4다 라고 답을 내어줄 수 있을 겁니다. 자, 혹시 이해가 잘 안 됐던 친구들 있을까요? 있다면 선생님한테 쉬는 시간에 물어보거나 짝꿍한테 물어보면서 개념을 잘 적용해서 문제를 이해하도록 해봅시다. 자, 이제는 우리가 어떤 시간을 가질 거냐면 모든 별로 앉아서 친구들과 같이 문제를 협동해서 해결해보고 그리고 생각을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준비한 시간은 바로 생각 나누기 시간입니다. 자, 이 문제 역시 활동지 3페이지에 있고요. 선생님이 PPT에다가 이 문제에 해당하는 그림을 친구들한테 보여줄 테니까 일단 이 문제가 매우 복잡하니 15분 정도 시간을 갖고 그 조원 친구들과 같이 협동해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시작! 선생님이 이따 친구들 돌아다니면서 잘하고 있는지 살펴볼 테니까 질문이 있는 친구가 있다면 언제든지 손을 들어서 선생님한테 도움을 요청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 민호는 왜 이렇게 주눅이 들어있을까?
지난 시간에 아파서 수업에 빠졌다고? 자, 이 조에 혹시 입금이 있을까? 우리 입금이 친구가 그러면 지난 시간에 수업에 빠진 우리 민호를 도와주면서 같이 한번 문제를 해결해 보도록 하자. 화이팅! 우리 수진이네 조는 엄청 활발한데? 뭐가 약간 고민이 있어 보인다? 뭐가 있지? 저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는데 저 개념을 이용해서 해결해 보려고 하니 답이 잘 떠오르지 않아서 삼각형의 닮음을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해 봤다고? 그것도 아주 중요한 접근이기 때문에 이따가 한번 발표를 해보도록 할게. 화이팅! 자, 친구들 15분의 시간이 지났는데요. 충분한 시간 가졌을까요? 네, 그렇다면 이제 한번 친구들과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할지 한번 나눔을 해봅시다. 우리 1조 친구들이 선생님 저희 조가요 선생님이 알려줬던 이 개념을 활용해서 문제를 해결했어요 하면서 자신 있게 발표를 하겠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한번 1조의 발표 잘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잘 들었나요? 우리 1조 친구들이 뭐라고 했는지 다시 한번 선생님이 이야기를 정리해서 말해주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해결할 이 문제가 뭐였죠? 그쵸? 원의 방정식이 반지름이 루트 10인 원의 방정식이었죠. 자, 이때 여기서 이 원 위에 지나는 A, B 사이 거리를 구해보자 라는 게 문제였는데 우리 1조 친구들은 어떻게 풀었다고 합니까? 네, 이 A라는 것에 대해서 일단 정확히 값을 모르기 때문에 x1, y1이라는 것으로 미지수를 작성을 해줬고 그래서 접선이 x1 곱하기 x, y1 곱하기 y가 10이다 라는 것을 저 개념을 통해서 잘 적어줬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 x1과 y1이 이 원 위에 있기 때문에 대입을 해주게 되면 마찬가지의 값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 p라는 점이 접선 위에 있기 때문에 여기서 0,5를 이 식에다가 대입을 해줄 수 있어서 5y1이 10이라는 결과를 얻었다고 해요. 그래서 y1이 2라는 값을 얻었고 다시 한번 이 y1을 얻었으니 이제 x1에 대해서 알아야겠죠. 그래서 이 친구들은 다시 이 y1을 이렇게 대입을 해줘서 x1의 값을 구해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x1 제곱이 6이 나왔고 x1은 설마 루트 6이 나왔다고 잘 구해줬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x1이 두 가지 존재할 수 있는데요. 자, 여기 부분이 바로 이 루트 6에 해당될 것이고 이 부분이 마이너스 루트 6에 해당되겠네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 어떠한 답이 나왔다고 하죠? 네, 맞아요. 이렇게 A, B 사이의 거리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x1에 대한 이 좌표를 생각을 해서 2루트 6이라는 값을 얻었다고 합니다. 아주 잘 해줬어요. 자, 그렇다면 혹시 저희는 다른 방법으로 풀었어요 하는 조가 있을까요? 저기 아까 우리 친구들이 선생님 저희는 저 공식을 이용하지 않고 삼각형의 닮음을 이용해서 구해줬어요 라고 말해줬는데 한번 잘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친구들의 발표 잘 들었을까요? 네, 우리 친구들의 이 풀이도 결과값을 얻는 색다른 풀이기 때문에 잘 들어보는 거 아주 중요합니다. 자, 친구들은 어떻게 문제를 풀어줬냐면 먼저 이 A, B의 거리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보조선을 그려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Y축과 교점인 Q라는 좌표를 먼저 설정을 해봤대요. 그 다음에 또 어떤 보조선을 그렸냐면 여기서 이 원의 중심과 접선의 수직인 보조선을 그려봤다고 해요. 아주 잘 보조선을 찾아준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서 어떠한 삼각형 두 개를 발견했냐면 삼각형 APO라는 것을 발견했다고 해요. 자, 이렇게 APO 이 부분을 선생님이 PPT를 이용해서 친구들한테도 옮겨서 그려줘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APO를 딱 여기서 쌤이 이렇게 옮겨줬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삼각형을 발견했다고 하죠? 네, 여기서 이 부분에 대한 삼각형, 즉
삼각형 AQO라는 삼각형도 발견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따왔더니 조그만한 삼각형이지만 이렇게 여기서 이 부분이 90도인 작은 삼각형을 우리 찾아볼 수 있었어요. 자, 이 두 개 간에 서로 닮음인 것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닮음을 살펴보기 위해선 물론 각도가 어떻게 대응되는지 살펴보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선생님이 한번 여기다 각도를 잘 표시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 부분에 대한 각도를 X라고 표현을 하고 그리고 여기 APO라는 걸 동그라미라고 표현을 한다면 자, 이 큰 삼각형에 대해서는 이렇게 해당될 것이며 작은 삼각형은 이렇게 대응되는 걸 살펴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닮음을 이용을 하려고 한다면 먼저 길이에 대한 대응 비율을 확인을 해봐야겠죠.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이 OA에랑 길이가 반지름에 해당되기 때문에 루트 10이 될 것이고 OP는 이렇게 Y에 대한 좌표의 길이에 해당되기 때문에 5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피타고라스 정리를 여기서 이용할 겁니다. 피타고라스 정리가 무엇이냐면 이렇게 수직에 해당되는 이 길이 간의 관계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AP에 대한 길이를 생각을 해보면 위에 대한 이 값들로부터 이렇게 루트 25 빼기 10에 해당되기 때문에 루트 15라는 값을 얻을 수 있고 그 다음 AP의 길이도 루트를 여기가 선생님이 지금 잘못했죠. 제곱이라고 표현을 해놨기 때문에 일단 루트를 지워줘야 되겠어요. 그럼 이 값이 15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 루트를 해주게 되면 AP의 길이가 15가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닮음의 성질을 이용을 해서 AQ와 그리고 AP, 그 다음 OA, OP가 서로 이렇게 대응하는 변들의 비율이 같기 때문에 이것을 이용을 하게 되면 AQ의 길이가 루트 6이 나온다는 것을 얻을 수 있고 이 AQ의 길이는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이 길이의 절반에 해당되기 때문에 결과값은 2루트 6이 나온다 라는 것으로 답을 얻을 수 있을 거예요. 자, 오늘의 수업이 아주 여러 가지 계산을 하는 거기 때문에 선생님이 지필평가를 준비했으니 친구들과 같이 잘 풀어보고 선생님한테 제출해 보도록 할게요. 이상입니다. 잠시 제 수업을 성찰한 뒤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수업에서 배움이 크게 일어난 부분에 대해선 저는 다음과 같이 생각했습니다. 일단 오늘의 학습 목표에 대해서 배움이 정확하게 크게 일어났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다양한 문제를 정말 활용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접선의 방정식을 적용하는 과정을 거쳤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혼자 개념을 학습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짝꿍과 협동하는 시간도 가졌고 또한 모둠 활동을 가지면서 개념을 어떻게 적용하는지를 학생이 배울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학습 목표에 대한 배움이 가장 크게 일어났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적게 배움이 일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실생활을 활용하지 못했다는 부분에서 적게 배움이 일어났다고 생각합니다. 수학이란 학문이 단순히 이론적으로만 학생들에게 다가가게 된다면 배움의 흥미가 적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교사들은 항상 해당하는 개념과 그리고 실생활과의 관련성에 대해서 충분히 연구하고 이를 수업에 반영해야 합니다. 하지만 본 수업에 대한 시간적인 제약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좀 더 이론적인 수업을 강하게 지도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적게 일어난 배움을 개선하기 위해서 저는 블록타임제나 혹은 프로젝트 수업을 활용해서 원의 접선과 관련된 실생활의 사례를 어떻게 학생들에게 제시할 수 있을지를 충분히 연구하여 수업에 반영하고자 개선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문 드릴게요.
답변 시작하겠습니다. 학생을 대하는 저만의 철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철학은 학생들과 수직적인 관계가 아니라 수평적인 관계로서 또 하나의 학생이 되는 것이 제 관계 맺기의 방안입니다. 이것이 들어있는 본 수업의 사례에서는 먼저 탐구 속속에서 학생의 문제를 해결했을 때 보일 수 있는 그 오류를 학생의 시선에서 해석하고 교정하고자 노력했다는 점입니다. 원 위에 있는 점이 아니라 원 밖에 있는 점으로부터 접선을 그렸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학생들은 많이 실수를 범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수평적인 관계인 저의 철학을 반영하여 학생의 시선에서 해석하고 앞으로 다시는 실수가 없도록 정확히 지도하고자 노력했습니다. 두 번째 반영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순회 지도를 통해서 학생들과 수평적으로 직접적으로 상호작용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오늘의 수업이 선수학습이 필수적으로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수업에 빠진 학생들의 경우 그 지식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조별 활동을 통해서 협력을 통해 도움을 얻도록 제안하였고, 또 다른 조의 순회 활동에서는 오늘의 개념인 접선의 방정식을 이용하지 않고 삼각형의 닮음을 이용했다는 것에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가능하다는 것을 학생의 시선으로 인정해주고 이를 수업에 반영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이렇게 경계교육에서도 강조하듯이 학생이 중심이 되고 학생이 주체가 되는 수업을 이루기 위해서는 교사는 학생의 시선으로 그리고 학생과 가까이 상호작용을 하는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오늘의 수업도 그것을 반영하였지만 앞으로의 수업에서도 저는 적극적으로 그러한 자세를 갖고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나눔에 대한 키워드로는 저는 교사가 성장할 수 있는 시간이라는 키워드를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히 수업 시간에만 집중돼서 학생들에게 지식을 전달하고자 했던 저의 모습을 이렇게 나눔을 통해서 다시 되새긴다면 제 철학을 어떻게 반영할 수 있을지를 다시 되새겨보고 성장할 수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키워드를 제시하였습니다. 교사 또한 항상 정체되어 있고 멈춰 있으면 학생의 성장을 이끌어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수업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성찰하고 또 어떠한 실수를 범했는지 살펴보는 시간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앞으로 교사가 되었을 때에도 이런 나눔을 스스로도 성찰의 길을 통해 게을리하지 않을 것이며 나아가 동교과 선생님들과도 서로 동료 장학을 통해서 제 수업에 대해서 객관적인 시선을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를 반영하여 경기교육의 이념을 실현하는 교사가 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